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시청자, 구독자 맨레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유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롱을 잡을 때 박스를 만든다면 이 앞구간에서 잡아주고 비매매 구간이니까 타점을 기다리다가 지난번에 물어보신 거하고 비슷하죠. 이쪽에서 디맨드 존이나 아니면 또 다른 뭐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작은 캔들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곳의 영역 자체를 너는 이 유동성 꼬리를 잡던데 어떻게 이 꼬리를 잡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은 우리가 ICT나 SMC에서 나오는 확연하게 뭐가 나오는 곳이냐면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구간들은 쉽게 얘기하면 요 박스의 절반 정도의 레인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피보나치 그 되돌림하고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스의 길이의 한 절반 정도까지를 허용 구간이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우리가 그 ICT와 SMC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제가 얘기하는 캔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대칭적인 꼬리를 가진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꼬리가 위아래로 맞물려 있는 좀 약간 뭐랄까요, 락앤락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캔들들로 만들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여기가 유동성이구나, 이 박스에서 잠깐 유동성 주고 롱 걸었던 애들을 털어내고 올리는 마지막 추세 전환의 마지막 포인트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오면 이 안쪽은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데 근데 자꾸 이런 것만 노리고 있었더니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좀 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더블 바텀이든지 아니면 트리플 바텀이든지 이렇게 바닥을 동일 저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더라. 요런 경우는 뭐냐, 이렇게 뭐 요 두 개의 차이점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뭐냐면 좀 약간 긴 구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쪽에서는 긴 구간을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인듀스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롱 걸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를 많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숏 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추가 하락을 보는 숏 거는 사람들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아래쪽 꼬리를 만들면서 강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이 있었던 그 포지션들이 다 청산되면서 연료를 삼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정상적으로 좀 그 받은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충분히 위쪽에서 그 거래가 나서 뭐라고 할까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추가 하락을 준 경우입니다. 추가 하락을 줘가지고 여기서는 아래 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죠. 아래 꼬리 달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구간입니다. 불확실한 구간. 그러니까 불확실한 좀 구간입니다. 이거 조금 뭐랄까요? 확신할 수 없다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큰 타임 프레임봉에서 나오는 겁니다. 큰 타임 프레임봉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좀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큰 추세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치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곳, 요 모양에서 요곳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매니플레이션 정상적으로 주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털어주고 큰 추세를 전환시킬 때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올라가서 여기서도 여기가 지금 저항대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때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다 칩시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왔다 칩시다. 여기가 저항대가 있어서 여기서 어떻게 되지? 약간 망설일 때 그때는 뭐가 되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올라갈 거라 봤는데 다시 내려온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바텀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 자체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요. 저점을 훼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강한 추세를 반전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곳이 외바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들, 이것들은 박스라고 볼 수 있지만 외바닥으로 해서 쭉 올리는 케이스,
이렇게 돼 볼 수 있고요. 여기는 더블 바텀이든 트리플 바텀이든 약간 중간 정도에서 추세가 상승인 것 같은데 약간 뭐랄까요? 서로가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때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거나 상승 같은데 확신은 없는 느낌? 요런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조금 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블 바텀 주고 난 뒤에 요렇게 걷어 올리는 부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상단을 띄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요렇게 띄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쪽을 요렇게 띄워주는 경우, 상다 띄우고 올라가는 형태.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받쳐주는 게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근데 항상 변화가 되긴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의 초기 부분에 좀 많이 나오고요. 이건 약간 중간 파트에 많이 나오고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 말기 차트에, 그러니까 마지막 말에 그 추세가 끝나갈 때쯤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때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탈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그 사이클이랄까요? 아니 마지막 그걸 탈 수가 없게 만들어주는 좀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렇게 박스 깨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맞죠? 주고 있는데 여기 외바닥처럼 보입니다. 외바닥처럼 보이는데 위쪽으로는 계속 이렇게 탈 구간을 안 줘요. 탈 구간을 안 줍니다. 그럼 크게 봤을 때는 이런데 좀 작은 시간봉으로 이 시간봉으로만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본다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큰 시간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유동성 주고 나오는 부분인데 1시간봉으로 보면 여기서 이런 박스를 만드는데 동일 고점 또는 조금 더 올라간 고점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 버려요. 이 박스 구간은 1시간봉으로 봤을 때 유동성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고 있죠? 나는 여기서 박스를 이렇게 나성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아래쪽으로 유동성 주면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걸 안 주고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 네,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올타임 하이라든지 아니면 추세를 지금은 여기가 상승의 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끝자락에 그러니까 뭐 엘리어트 파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뭐 오파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좀더 중요한 구간을 뚫을 때는 자리를 안 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자리를 안 주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초기의 모습보다도 이런 식으로 방금 마지막에 나오는 형태가 좀 강하게 쏘거든요. 그러니까 숏스키징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 말미에 나온다고 얘기하냐면 이 말미쯤에 지금 이게 상승의 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미쯤에 숏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올타임 하이를 건다든지 이제는 상승이 끝났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 확 쏘거든요. 숏 스키징을 하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추세를 전환시킬 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여기에 꼬리들이 달리거든요. 긴 꼬리들이 막 달린다고요. 이 숏 스키징이 큰 시간봉, 1시간봉이 아니라 이제 날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달리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도 한 번 더 달린다고. 이렇게 하다 띄우기 위해서. 길게 달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숏스키징을 위한 자리도 안 태워주면서 뭔가 사람들 포모를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탈 걸 이렇게 계속 만들다가 미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미치도록. 그러다가 자리 안 주면서 올라가는 형태. 즉 이런 형태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플랫하게 가는 경우 플래그 주면서 가는 경우 이런 건 정말 타기 좋죠. 이거는 왜 플래그가 나올까요? 이 플래그는 초기에 나옵니다. 왜 플래그가 초기에 나올까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처음 이게 임펄스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진짜 추세를 전환하는 그 모멘텀 캔들인지 아닌지, 그런 구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 뒤에 방향성이 나오고 난 뒤에 마지막 판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죠? 5대5라기보다는 약간 그 거래량이 안 받쳐주거나 아니면 좀 시장 전체에서 좀 약간 무관심한 코인들이거나 아니면 좀 긴 기간 매물대에 걸려 있어가지고 긴 기간 횡보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이게 일반적이란 이야기고 그 지점마다의 써먹는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심리 싸움을 합니다. 똑같은 교과서적으로 박스 아래
아래쪽, 그러니까 PO3에 대한 개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속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박스 간의 이동은 축척, 매니플레이션, 추세, 그 다음에 오버슈팅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축척, 요런 구간. 그러니까, 요런 PO3에 대한 이야기로만 자꾸 알고 계시면, 요런 구간을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 왜 아니냐? 차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지금 요거만 달랑 떼놓을 게 아니라, 얘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요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앞에서 어떻게 그 과도한 상승 중이었냐 하락 중이었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요 모양이 충분히 과매수나 아니면 심리적인 그 불안감이라나 아니면 심리적인 그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할 것이다. 지금은 어떠한 심리로 작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도 여기서도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갭상승, 여기도 갭상승. 그러니까 바로바로 뚫어줘야 된다. 여기서도 머물면 안 돼. 이게 많이 거래 흔적이 있어서 요것을 또 잠깐 횡보할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는 횡보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횡보하면 안 돼요. 바로 뚫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숏에 대한 싹을 아예 잘라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방향성을 충분히 위로 가져갈 수 있고 또 알트코인의 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은 먹여주기 위해서 알트장을 만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대로 가격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개미들이 달라붙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을 들여서 트리거를 준 이유도 가격을 훨씬 더 위로 올려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위함인데, 그런 반응들이 나오게끔 만들어줍니다. 차트를. 그런 심리를 조금씩은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제 시작해서 나는 이거를 너처럼 맞다 안 맞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분할 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까처럼 봤을 때 이렇게 내려온다 좀 볼게요. 좀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칩시다. 그래서 선물 타점에 대한 지난 영상하고 비슷한데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한번 내려온다면 한번 진입해보고 바로 스탑로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이었다면 그냥 스탑로스 터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박스에서 기다리거나 그 다음 박스에서 진입 타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털렸더라도 다시 한번 걸지는 않고 다시 이 박스 안쪽으로 진입했을 때, 요렇게 진입했을 때 요런 타점들을 기다린다거나, 요런 타점들, 요런 모양을 컨펌하고 여기를 기다린다거나. 그래서 조금 더 높은 타점에서 잡더라도 구조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지, 최소한, 그러니까 선물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타점이 절반 이상이다. 그래서 최대한 쌀 때 들어간다.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어떤 컨펌이 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처럼 꼬리 잡는 거는 초고벨에서 그래요. 초고벨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분할할 수가 없어요. 한 틱, 몇 틱 만에 바로 청산이나 스타무스를 걸어놓는 자리로 바로 터뜨리기 때문에, 그건 좀 제가 권해드리지도 않고, 그냥 다만, 그냥, 뭐랄까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런 거 해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늘고, 그러니까 결국은 분할 진입해야 된다. 한번 넣어보고, 저배로 해서 뭐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1, 2, 3 분할해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동성의 마지막 강의는 호가창에서 나오는 정말 미묘한 그 꼬리 잡는 그런 건데, 이번 시즌도 그렇고 다음 시즌도 그렇고 이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알맞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이 있고, 대신 본질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보편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결과물을 반드시 낼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전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좀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맨레이님 질문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답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